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주말에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소환했던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장효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주말인 오늘도 출근해 소환자 조사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제 있었던 대장동 4인방 대질신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의혹에 관해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질 조사에서 의혹 당사자들에게 700억 원이란 돈이 실제 건네질 예정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700억 약정 의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또 남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원가량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어제 조사에선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50억 약속 클럽, 350억 원 로비설 등도 남 변호사에게 캐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혹 당사자 4명의 공범 관계를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역할을 분담했는지 등도 조사했을 걸로 관측됩니다. 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먼저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가 남은 의혹 중 하나입니다. 또 정치 법조계 인사에게 350억 원의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알아내야 합니다. 현재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이 엇갈리며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그리고 서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핵심 자료는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한 문서와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고받은 메일 등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에 실패했고 또 남 변호사를 상대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수사를 통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 다지기에 나서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